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들어보셨나요? 돈 버는 양은 점점 늘어나지만 소비 습관도 마찬가지로 느는 걸 말해요. 이걸 피하려면 월급날이 되자마자 수입의 일부를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해 두세요.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이 50, 30, 20 규칙을 따르라고 조언해요. 즉 임대료나 교통비 등 필요한 것 50%, 새 옷이나 오락거리 같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30%, 저축이나 대출 상환 20%로 소득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. 여러분에게 맞는 예산을 짜는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에 다양한 역할을 준다고 상상하는 거예요. 한 달이 시작될 때 이전 달에 벌어들인 모든 돈은 이미 지정된 역할이 있어야 해요. 제대로 했다면 예상 책정 과정이 끝난 후에 남는 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. 계절이 지나가는 시기에 옷을 사는 것처럼 다양한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돈을 많이 절약해 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여름 동안 겨울 코트를 쇼핑해보세요.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가격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식료품 쇼핑 목록에도 동일하지만 작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. 유명 브랜드 대신 일반 브랜드를 구입하세요. 성분 목록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게다가 각 아이템당 조금씩 절약되는 돈도 결국 점점 쌓일 거고요. 다음번에 쇼핑하러 갈 때는 폰에 무료 쿠폰 앱을 다운로드하는 걸 기억하세요. 해당 지역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찾기에 좋고 구매하고 싶었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품을 주시하기에 좋아요. 보존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할인 판매 중일 때 여러분의 저장고에 비축해두세요. 통조림 콩이나 곡물 같은 걸 대용량으로 사거나 도매 시장에서 구매한다면 그것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둘러보는 쇼핑 앱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폰에서 삭제하세요. 누구나 지루할 때면 빠져드는 성가신 검색해서 지르기 습관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에 진짜로 어떤 물건이 사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져보세요.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면 일주일 안에 알게 될 거예요. 몇 분 안에 이미 잊어버렸다면 구매할 가치가 전혀 없던 거죠. 정기적인 쇼핑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항상 좋은 생각이에요. 여름에는 연말 선물이나 장식 같은 겨울맞이 쇼핑을 하는 게 좋고 추운 계절에는 해변 복장에 돈을 쓰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. 필요할 때까지 이런 아이템들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한지만 확인하세요.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돈을 쓰지 않고 예산을 쉬게 해주세요. 저녁 식사로 일주일 전에 남은 음식을 즐기거나 무료 입장 축제나 추가 교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이벤트를 검색해보세요. 가능한 한 일상적인 물건들의 과도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그것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면도기를 예로 들어볼게요. 면도기를 사용한 후 묻은 물을 잘 털어내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날이 녹쓰는 걸 막고 각각의 면도기를 한 번에 몇 주 동안 쓸 수 있어요. 특히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신발에 대해서도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세요. 빨리 닳지 않도록 고무로 안감을 덧대세요. 또 가죽 신발은 많은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그 신발을 신지 말아보세요. 만약 신발에게 휴가를 주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을 몇 년 동안 신을 수 있게 될 거예요. 가끔 매트리스를 뒤집고 돌려서 새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. 소파나 의자 쿠션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. 가끔씩 바꿔주세요. 모양을 더 오래 유지할 거예요. 약 6개월마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고 청구된 것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해보세요.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을 취소하세요. 그게 잡지 구독, 체육관 회원권 또는 절대 들을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강좌에 대한 정기적인 지불일 수도 있어요. 만약 다리 운동하는 날을 건너뛰고 싶지 않다면 홈 트레이닝을 해보세요. 요즘은 줌바 수업부터 요가 수업, 심지어 킥복싱, 묘기까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. 이 모든 걸 편안한 집에서 할 수 있어요. 낮에 집을 나설 때 어두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에너지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청구서에 반영되는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는 에너지를 효율적인 전구에 투자하는 거예요. 표준 백열 전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LED 또는 CFL이 될 수 있겠죠. 그것들은 전기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합니다.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물건의 경우 좀 더 높은 품질의 제품에 투자해보세요.
사무용 옷, 작동하는 기기 또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면 심지어 주방용품이 될 수도 있어요. 더 많은 활용도가 있는 제품을 더 비싸게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마모되는 저렴한 옵션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. 여러분이 취미와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그걸 잠재적으로 물물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. 잔디 깎기부터 반려동물 돌보기, 식사 만들기부터 교통 서비스까지 모든 게 여기에 포함돼요. 이런 기술을 사용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협상해 볼 수도 있어요.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교환을 시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요즘에는 물물 교환을 할 만한 웹사이트도 많이 있어요. 가능한 한 돈이 조금 들거나 안 드는 것들을 선택하세요. 그 비싼 저녁 데이트권을 공원 산책과 바꾸세요.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낭만적이게 될 수 있어요. 많은 대도시에는 특정 요일에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박물관과 명소들이 있어요. 또 여러분의 지위에 따라 학생 할인과 같은 특정한 이점을 얻을 수도 있고요. 휴가를 위해 도시를 떠날 준비가 되면 비수기인 여행지를 선택하세요.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들을 사람들이 덜 붐빌 때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. 추운 계절에 유럽으로 여행하는 게 더 저렴하거나 늦은 봄이나 가을에 하와이로 여행하는 게 더 저렴해요. 제공되는 서비스와 협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가끔 통신사에 더 나은 거래를 요청한다면 휴대폰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. 예산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것도 효과가 될 수 있죠. 중고품을 구매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요?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 필요도 없어요. 여러분이 사려고 저축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을 버리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세요. 그걸 찾게 되면 놀랄지도 모르겠네요. 전당포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자유롭게 확인하세요.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 자기 물건들을 없애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에 심지어 무료로 물건들을 나눠주고 있어요. 가족의 필요에 따라 차를 한 대만 쓰거나 더 작은 차로 바꿔도 괜찮을 수 있어요. 연료와 부품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하거나 더 큰 차를 갖는 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. 같은 주제로 이용 가능할 때마다 대체 교통수단을 염두에 두세요. 자전거나 스쿠터를 선택하면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지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운동 목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